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이야기를 하나 매우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산속의 미스터리한 집에 관한 것입니다. 몇 해 전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맞아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펜션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인터넷에서 봤을 때 그 펜션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피로를 풀기에 안성맞춤이라는 평이 많았다. 다들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챙기고 몇 시간의 운전 끝에 드디어 펜션에 도착했다. 펜션은 주인 할머니가 혼자 운영하는 작고 아담한 곳이었다. 할머니는 반갑게 우리를 맞이하며 집안 곳곳을 안내했다.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집은 과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했다. 할머니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기 전에 근처 산책로를 추천해주며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오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짐을 풀고 간단히 준비를 한 후 산책로로 걸음을 옮겼다. 숲길은 처음엔 평범해 보였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점점 나무들이 빽빽해지고 주위는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때 우리는 숲 깊숙한 곳에 낡고 오래된 집 한 채를 발견했다. 집은 무언가에 의해 버려진 듯 창문은 깨져 있었고 문은 부서져 있었다. 호기심이 많았던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집 내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과거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무엇인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방 한켠에는 누군가 급하게 떠난 듯 사용된 흔적이 남아있는 오래된 침대가 있었다. 그리고 벽 한 면에는 기괴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 속 인물들은 얼굴이 전부 지워져 있었고 그림을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자니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러나 우리 중 한 친구는 예전 이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던 괴담을 떠올렸다. 그 괴담은 많은 세월 전에 가족들이 이 집에서 불행한 사고로 전부 죽었다는 이야기였다. 호기심은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갑자기 집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우린 서둘러서 집을 빠져나와 산책로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길을 잃고 말았다. 날은 빠르게 어두워졌고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었다. 그때 숲속에서 낮게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그 소리는 바람 소리도 동물 소리도 아닌 무언가 인간적인 속삭임에 가까웠다. 정신이 혼미해지며 우리는 당황한 채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출발했던 원래 길에 도착하게 되었고 부랴부랴 펜션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펜션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늦었는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다. 그녀는 우리에게 그 집은 지역 주민들도 가까이 가길 꺼려하는 곳이며 그곳을 돌아본 사람들은 종종 이상한 일을 겪게 된다고 했다. 그날 밤 우리는 큰 방에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아까 있었던 일을 다소 두려움에 떨며 곱씹었다. 이상한 속삭임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그 집이 그런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사건은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게 되었다. 이후로 그 산속의 펜션 이야기를 할 때면 우리는 자연스레 그 집을 떠올리고는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수연은 늘 바쁜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어느 날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 친구들과의 모임 장소는 수연의 고향인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이었다. 그곳은 수연이 어릴 적 살던 곳으로 수려한 산과 맑은 강이 둘러싸고 있어 늘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모임날 수연은 차를 몰고 마을로 향했다. 서울을 벗어나 트인 도로를 달리니 어느새 공기가 맑아지고 마음도 가벼워졌다. 도착한 곳은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펜션이었다. 친구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친구들의 반가운 인사를 받으며 수연은 그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밤이 되고 친구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옛 추억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웃음꽃이 피어가던 중 하나둘씩 이야기가 점점 무서운 이야기로 흘러갔다. 야, 기억나? 우리 어릴 때 학교 뒤쪽 숲에서 이상한 소문이 있었잖아. 영희가 말했다. 수연은 기억을 더듬었다. 맞다. 초등학교 뒤쪽에 울창하게 우거진 숲이 있었다. 그곳은 아이들 사이에서 귀신 숲이라 불렸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상한 형체를 봤다는 아이들도 있었고 밤만 되면 정체 모를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가 돌았다. 한참을 웃으며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득 영희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수연아, 너 그때 들었어? 미정이 실종됐던 거. 수연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다. 미정이? 그녀는 수연의 동창이었고 그 사건은 참 이상했다. 어느 날 학교가 끝난 후 미정이 사라졌고 아무리 찾아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경찰도 수색을 벌였지만 소용없었다. 그저 미정은 사라졌다. 밤이 깊어가던 중 친구들은 점점 피곤해져 갔다. 하나둘씩 방으로 들어가면서 수연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다. 오늘따라 숲이 더 무섭게 느껴졌고 밤하늘에 걸린 달빛이 스산하게 주변을 비추고 있었다. 마침내 모두 잠이 들었고 수연도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자꾸만 어릴 적 숲에서 마주쳤던 형체들이 떠올랐다. 그때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느낌이 강했는데 오늘 특히나 그 기분이 짙었다. 한참을 뒤척이다 결국 잠이 들었을까 싶었는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낯익은 소리가 들렸다. 수연은 몸을 일으켜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숲 쪽에서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수연아, 수연아. 목소리는 분명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 목소리가 미정의 것임을 알아차렸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다시 침대에 누워 이불을 깊숙이 뒤집었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은 그저 숙취에 시달리며 어제의 농담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수연은 밤사이 있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말할까 하다가 그저 자신의 착각이라 생각하고는 그냥 넘겼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모임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수연은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을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그날 밤의 기이한 목소리가 잦아들었지만 어딘가 찝찝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미정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지금도 미정은 그 숲 어딘가에 있을까? 이 생각은 그녀를 계속 괴롭혔다. 며칠 뒤 수연은 인터넷에서 귀신 숲에 관한 글을 몇 개 찾아보았다. 역시나 미정의 실종 사건 이후로도 그 숲은 여전히 많은 괴담과 소문을 간직한 채였다. 어떤 이는 밤중에 지나가다 형체 없는 여자를 보았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숲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맴돈다고 했다. 수연은 다시 고향에 가볼 것을 다짐했다. 무엇이 이끌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과거의 비밀을 한 번쯤 직면해보고 싶었다.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고향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묘하게도 두려움보다 기대감에 차 있었다. 귀신숲 앞에 선 수연, 숲은 여전히 우거져 있었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숲속으로 발을 디뎠다. 어릴 적에 그 길이 조금은 변했지만 여전히 느껴지는 기운은 같았다.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그날 밤 들었던 목소리를 들었다. 수연아. 수연은 멈추지 않고 그 소리를 따라갔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고 그 목소리의 진상을 알고 싶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야에 어렴풋이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다. 형체는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었다. 미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수연의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고 세월이 흐르지 않은 듯했다. 미정이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수연은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발걸음을 멈췄다. 미정아. 그녀가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순간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졌다. 모든 것이 사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는 그 순간 수연은 그저 눈을 감고 속삭였다. 미정아, 이제 편히 쉬어. 주변의 바람이 잠잠해지고 숲속의 모든 것이 평온해졌다. 수연은 서울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미정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녀는 숲속에서의 그 만남이 친구의 혼령을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제는 그때의 공포를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려 했다. 그 이후로 수연은 가끔씩 고향을 찾았고 숲은 언제나 그녀를 조용히 반겨주었다. 미정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면서 그녀를 지켜줘야 할 것 같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그저 어릴 적 추억의 한 페이지가 물들어간 긴 세월 속 작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알고 보니 몇 가지 이상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곳이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오래된 여관에서 묵기로 했는데 그 여관은 한 색이나 오래된 건물로 밤이 되면 바람 소리가 신음을 내듯 울려 퍼졌다. 첫째 날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마을의 한복판에 서 있었고 주위에는 얼굴 없는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깨어났을 때 나는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한밤중이었고 창밖에는 은은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별로 개운치 않은 기분이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잠들었다. 다음날 우리는 마을 근처의 유명한 산책로로 향했다. 산책로는 오래된 숲풀로 덮여 있었고 걷다 보면 자연 속에 깊이 스며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친구들은 앞서 걷고 있었고 나는 느긋하게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흐릿한 소리였지만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여기서 나가. 라는 말이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고 나는 서둘러 친구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에게 방금 들은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우린 산책을 계속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날 밤 여관에서 모두가 잠든 후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조용한 방 안에서 갑자기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내가 그들을 깨웠다.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잠 못 이루는 밤이었고 눈을 뜨고 있자니 방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등잔불을 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우리 여행의 마지막 날이었고 나는 과거의 경험을 친구들과 의논하기로 결심했다. 친구 중 한 명이 마을의 전설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이 마을에는 오래전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의 한 가정이 불타고 가족 전체가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 그 이후로 이곳에서는 얼굴 없는 유령이 떠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야기를 들은 이후 나는 더 이상 무언가를 풀어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관에서 짐을 챙기며 나는 베란다에서 한 마지막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오지 마라. 나는 황급히 차에 올라탔고 우리는 그 마을을 떠났다. 서울로 돌아온 이후 나는 그 마을에 대해 물어볼 사람을 찾았다.
마을에 대한 기이한 소문은 끊이질 않았고 실제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다. 그 후로 나는 그런 기묘한 여행지를 되도록 피하고 있다. 여전히 머릿속에서 그 끔찍한 꿈과 소리가 떠나질 않지만 나는 그곳에 관한 기억을 마음 한켠에 밀어두기로 했다. 그러나 밤중에 가끔은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나는 늘 등을 돌리고는 한다.